도대체 집값은 왜 팔고 나면 오를까요? 너무 이상하죠? 팔고 나면 오르는 집값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눈에 띄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보, 집 너무 일찍 팔았나봐. 서울 아파트 11% 올랐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7개월째 오르며 11%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 발표를 기사로 쓴 건데요. 정말 제목을 잘 졌죠. 여보, 집 너무 일찍 팔았나봐. 도저히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는 기사였습니다. 집을 팔고 나니 오른다. 아마 이 기자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한 수십 년 전에 나온 심리학 용어 중에 머피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 뜻이 살짝 바뀌어서 내가 선택한 게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불운의 아이콘을 설명하던 현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네 줄만 시간이 유독 오래 걸릴 때, 이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머피의 법칙 꼭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을 것 같은데요. DJ DOC라는 그룹이 머피의 법칙이란 노래도 발표한 적이 있었죠. 미팅을 갔을 때 제발 저 사람만 아니길 바라던 그런 사람과 짝이 된다거나, 오랜만에 목욕탕을 찾았는데 하필이면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 휴일이 걸렸다거나, 이렇게 운도 지지리도 없는 상황들, 마치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집을 팔고 오른 이유, 이렇게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관심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유기견을 입양했는데요. 물론 제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내가 반려동물과 함께 할 거라는 것, 우리 집에 개가 들어와서 저희와 같이 먹고 자고 살게 될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 동네에 개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에 강아지 산책을 시키러 나가면 날 좋은 날은 정말 동네가 개판이에요. 그 전까진 이렇게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줄 전혀 몰랐습니다. 왜? 내가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한 20년 전쯤 이런 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1, 2학년 정말 너무도 즐거운 학창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입대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군대를 가야 된다는 뜻이었죠. 그 입대 통지서를 받고 나니까 또 그렇게 거리에 군인들이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한 지 10년 정도가 돼가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동네 부동산 사무실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들이 많다는 것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이 집값에 대한 관심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집값에 관심 있을 땐 언제일까요? 집이 있건 없건 집값에 제일 관심이 많을 때는 집을 사려고 할 때, 또는 집을 팔려고 할 때 제일 관심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사, 가격이 11% 올랐다는 내용, 이런 기사들은 월마다 주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집을 사려고 하거나 팔려고 하지 않을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보의 홍수 속에 묻히는 그저 그런 기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집 매매의 전후 과정에 있다면 이 기사들이 유독 와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을 팔고 난 뒤에 이런 집값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판 뒤에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에 더욱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매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그 가격의 움직임에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집을 팔고 나면 가격이 오를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 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집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같은 것 중에 하나라 일반 공급 시장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죠. 하지만 집값은 정말 희한하게 일반적인 소비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기펜제, 위풍제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과 수요 그리고 가격의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기펜제,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수요가 오히려 줄어든다. 위풍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집값은 상당히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품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은 사람들의 심리에 기반합니다. 자,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위에는 집값이고요. 밑에는 거래량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재라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집값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볼까요? 지금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을 보고 있는데요. 18년 7월부터
21년 하반기까지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래량은 이것과 반대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파트 거래량 10만 건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거래가 가장 많았을 때는 20년 7월 그리고 20년 12월 사이였고요. 18년부터 21년까지는 거래량이 10만 건 이상으로 기록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고 팔았다는 뜻이죠. 이때 가격을 보면 꾸준히 올랐습니다. 중위가격 4억 2,400만 원대부터 최고치 6억 2천, 6억 3천까지 거래는 계속 10만 건 이상 되었네요. 이제 21년 4분기부터 양상은 달라집니다. 한없이 치솟던 가격은 천장에 닿은 듯 더 이상 오르지 않았고요. 거래량 또한 점점 줄어들면서 22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건을 살 때 쌀 때는 사고 비쌀 때는 파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집값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죠.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 합니다. 바로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건데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요란한 마차를 따라가는 그런 군중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심리학,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그 본질과 상관없이 남들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덩달아 같이 가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흔히 남들 따라간다, 남들과 함께 묻어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집값과 거래량 상승의 아주 기현상을 설명해주는 아주 정확한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또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더욱더 집을 안 사려고 합니다. 최근 1년 정도 이어진 부동산 하락 시기가 바로 그랬죠. 실제 집값을 볼까요? 20년 7월과 23년 1월에 각각 중위가격이 5억 2천씩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정반대였는데요. 20년 7월 부동산 시장이 한창 상승할 땐 이때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너도 나도 집을 사려고 달려들었을 때죠. 이후 집값이 쭉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5억 2천이 된 21년 초, 이때는 거래량이 확 죽었어요. 눈에 띄게 거래량 또한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상승기엔 5억 2천에 사더라도 하락기엔 5억 2천에 사지 않는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5억 2천, 5억 3천, 6억으로 올라갈 땐 너도 나도 살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요. 6억에서 다시 5억 2천으로 떨어질 땐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을 보면 오늘 제가 말하려던 주제가 한 번에 확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집을 판다는 것, 결국은 누군가는 그 집을 산다는 뜻입니다. 즉 팔고 사는 것, 사고 파는 것은 매도 매수인 간의 1대1 매칭이 돼야 발생할 수 있는 거래 계약 행위라는 거죠. 결국 팔았다는 것은 누가 샀다는 건데요. 상승장에선 이렇게 거래가 많습니다. 하락장에선 거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나니까 집값이 더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 팔고 나서 떨어졌다는 하소연은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남들 잘 됐다는 소식보다 남들이 안 됐다는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또 집을 사고 올라서 나는 부자가 됐다는 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선뜻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수, 그 내용에 대한 집중도 면에서 이런 불행이 더욱더 많이 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팔고 나니까 올랐다, 또는 사고 나니까 떨어졌다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내용 공감이 좀 되시나요? 아니면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아무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까.